경주에 있는 한 관광단지의 입구, 엄청난 크기의 대형 버스가 멈춰서더니 이내 유니폼을 입은 수십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줄지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버스에서 내리던 학생들은 이게 말이 되냐며 다급히 선생님을 찾기 시작하더니 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채 머리를 감싸쥐는데요. 과연 외국인 보이스카우트 학생들은 경주 관광단지 입구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의 보이스카우트 활동 대표를 맡고 있는 팀 리더 미첼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던 저는 부모님의 제안으로 고등학교 학업 대신 전문적인 보이스카우트 팀에 들어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보이스카우트 팀은 매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시골 마을이나 오지 지역을 돌아다니며 탐험을 즐기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 단독 결정으로 한국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 보이스카우트 팀은 아시아의 나라는 단 한 번도 탐험해보지 못한 상태였기에 저는 중국과 일본, 한국 중 탐험의 스릴을 위해 더 가난하고 오지의 환경일 것 같은 한국을 골랐고 이것은 저희 완벽한 예측 실패의 선택이 되고 말았는데요. 한국은 가난하고 돈이 없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던 저는 낙후되어 있는 도시나 시골 마을의 탐험이 더욱 스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경험한 한국은 저희 예상과 달리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많은 선진국의 유럽 나라들을 경험해봤지만 한국은 수도인 서울에서 떨어진 지역에도 고속철도와 고속버스가 항상 다니고 있을 정도로 교통 인프라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되지 않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시골 마을에서도 현금을 찾을 수 있는 ATM 기계와 편의점이 길거리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은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체코에서는 중심 수도인 프라하에서도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자동화 ATM 기기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다소 외곽 지역의 시골 마을에도 이러한 디지털과 생활 인프라가 모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특히 더욱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외곽 지역의 마을에서도 휴대폰의 공용 와이파이가 가능했다는 점은 몹시 인상 깊었습니다. 체코에서는 거액의 돈을 주고서라도 디지털 기술력이 떨어져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힘든 상태인데 저희가 도착한 한국의 경주라는 도시에서는 그저 아무런 비용을 내지 않고 길거리에서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했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 듯 평범하게 누리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저희 보이스카우트 팀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캠핑 시설이 산악지형 어디를 가나 존재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수도와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눈으로 보면서도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유럽권의 나라들로 보이스카우트 탐험을 갔을 때에는 공공 야영장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 물이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 밤마다 저희 스카우트 팀의 물품을 훔쳐가려는 노숙자들까지 몰려와서 치안의 문제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한국의 공공 캠핑장은 늦은 심야 시간이었음에도 주위에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아무런 위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유럽의 야영장에서는 하루 머무르는 비용만 해도 300만 원의 비용을 주고 전기와 수도가 전혀 없는 야영장의 이용만이 가능했는데 한국에서는 돈을 전혀 내지 않는 공공 캠핑장에서 물과 전기 심지어는 취사까지 할 수 있는 캠핑장 인프라의 모습은 한국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보이스카우트 회원들도 하나같이 한국의 시골 마을 인프라에 여기가 정말 중심 도시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의 시골이 맞냐며 감탄을 했고 특히나 몇몇 회원들은 공공 캠핑장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은 반칙이 아니냐며 한국은 미친 나라라는 SNS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죠. 실제로 프랑스에서 보이스카우트 탐험을 할 때만 하더라도 외곽 마을에 야영장이 전혀 없는 문제 때문에 길바닥에서 3일간의 노숙을 해서 많은 팀원들이 독감에 걸렸었는데 한국은 다른 유럽권의 나라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산악지형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편안하게 초고급 시설의 캠핑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까지 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덕분에 저희 스카우트 팀은 경주에 있는 산악지형에서 안전한 보이스카우트 탐험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상상을 초월한 충격적인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스카우트 팀에서 부팀장을 맡고 있던 학생 리더 밀로스는 경주의 한 마을 근처에서 야영장 행군 훈련을 하던 중 그만 길거리에 있던 버스 정류장 표지판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야영장 훈련을 했을 때에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숙박시설과 인프라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행군 훈련을 했었는데 한국은 전혀 긴장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나라여서 그런지 밀로스는 무거운 행군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던 상태로 버스 정류장 표지판과 충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행군 가방에 다소 무거운 탐험용품과 짐이 있었던 탓이었는지 버스 정류장 표지판은 무너지기 직전에 금이 가고 말았고 저는 그만 엄청난 패닉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충돌했을 때의 소란스러운 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이내 근처 마을에 있던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달려오시더니 저와 밀로스에게 괜찮냐는 말을 걸어왔고 저는 그 순간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던 한국인 아주머니분들은 다소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했던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저와 밀로스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기 때문인데요. 체코에서는 영어를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거의 없어서 외곽 지역 마을들은 사실상 교육 인프라까지 낙후되어 소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시골 마을에서 거주하는 어르신분들도 다소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를 제공받는 것인지 대부분의 아주머니분들과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도 놀라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듯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야 말았는데요. 한국인 어르신분들은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저와 밀로스에게 잠시만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달라고 했고 약 5분 뒤 새로운 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실은 트럭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시골 마을이라도 신속한 행정 처리 업무를 받아볼 수 있는 도시 보수 인프라가 이미 마을 전체에 운영되고 있던 상태였고 그래서 그런지 금이 가버린 버스 정류장 표지판도 곧바로 교체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태어난 체코에서는 길거리에서 하수구 뚜껑이 열려 있거나 도보 타일이 깨져 있는 문제가 발생해도 이것을 수리하는 것에 사실상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도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외곽 지역의 마을에서도 그저 전화 한 통이면 신속한 공공시설의 수리가 가능하더군요. 실제로 오지를 주로 탐험하는 보이스카우트 팀의 특성상 다른 유럽권의 나라들을 탐험하다 보면 부서져 있거나 파손되어 있는 공공 인프라 시설을 발견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나라의 시설관리팀은 밀려있는 수리 업무가 너무 많이 있기에 지금 당장은 수리를 해주지 못한다며 더는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처만을 보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부서진 공공시설은 정말 5분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수리가 가능했고 저와 다른 스카우트 팀원들은 이러한 한국의 행정처리 모습을 보며 왜 한국이 외곽 지역의 마을에서도 수준 높은 인프라 시설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다소 가난한 후진국이라 스릴 있는 오지 탐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저희 완벽한 예상 실패였고 이와 반대로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선진국 행정처리 업무와 인프라가 시골 마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죠. 특히 더욱 놀라웠던 것은 저희가 머물던 공용 캠핑장에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전화라는 공중전화와 무인 키오스크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부서진 공용시설의 신고나 도움의 요청이 가능했고 심지어는 먹을 식량이 부족하면 라면까지 전달받을 수 있는 부유한 나라의 시스템이 이미 운영되고 있더군요. 그런데 밀로스가 부러뜨린 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확인하신 한국인 직원분은 오히려 너무 노후화되어 위험했던 공용시설이라 사람의 부상 없이 금방 간 게 다행이라며 지금 당장 표지판을 바꾸겠다고 했고 심지어 수리비까지 청구하지 않겠다는 믿기 어려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파손시켰는데 돈을 받지 않겠다니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한국의 선진국 부유함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한국인 직원분은 공공시설 인프라의 대부분은 이미 세금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며 탐험을 하던 중 또 부서진 외곽 지역에 시설물이 있으면 곧 바로 신고를 해달라는 친절함까지 보여주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코에서는 길거리에 소화기를 하나 사용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청구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가면서도 새로운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는 비리의 행정처리가 일상인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이미 최선진국을 앞장서고 있는 듯 양심적이면서도 신속한 행정처리 업무를 누구나 평범하게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와 보이스카우트 팀원들은 엄청나게 선진국적이고 부유한 한국의 행정처리 서비스에 오지를 탐험하는 계획을 바꿔 중심도시인 경주의 도시를 구경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외곽 지역이나 오지에도 전기나 수도가 들어오고 있어서 스카우트 탐험의 의미가 없을 정도였고 오히려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선진국 도시를 경험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다른 학생 팀원들도 믿기 어려운 한국의 행정처리를 경험하더니 한국의 중심 도시는 어떤 기술력과 생활편의 시설이 있을까라며 눈을 반짝였고
몇몇 회원들은 이러한 공공시설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선진국 거주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럽다며 부러운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아주머니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난 뒤 저와 스카우트 회원들은 경주의 중심도시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경주의 중심도시에는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보일 정도로 한국의 매력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관광도시로 이미 유명해져 있는 상태였고, 심지어는 경주 길거리 곳곳에는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오토바이와 킥보드까지 있어서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도난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는지 대여를 할 수 있는 미니 오토바이들이 외부에 그대로 전시되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밖에 꺼내져 있던 미니 오토바이들에는 아무런 잠금 장치마저 걸려있지 않더군요. 체코에서는 자물쇠가 걸려있는 가게에 물품을 털어가는 것도 거의 매일 발생하는 범죄의 일상이기에 이러한 휴대용 자전거나 오토바이들 근처에는 항상 경찰들이 주시하고 있어서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한국인들은 남의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오히려 미니 오토바이의 가게 주인 아저씨는 야외 테라스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죠. 저와 스카우트 회원들은 이러한 경주의 길거리 모습에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에 그동안 한국을 오해하고 경험하지 않았던 시간이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스카우트 팀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에서 너무 더러운 도시를 경험하거나 저희의 물품을 훔쳐가려는 그 나라 국민들의 모습에 실망했던 적이 꽤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을 겪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몇몇 한국인분들은 저와 회원들을 보더니 외국인 스카우트 팀이냐며 시원한 아이스 커피까지 주시더군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정직한 나라이면 이런 여유 있는 길거리 상황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동안 경험했던 나라들 중 한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앞으로의 모든 스카우트 일정을 한국으로 맞춰야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그런데 한참 동안 길거리를 계속 구경하던 그 순간 저는 급작스러운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것이 일반적인 복통이 아닌 화장실을 가야만 해결되는 통증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경주의 도심 한가운데에서 팀원들과 함께 길거리를 구경하고 있던 순간이었기에 저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근처에 있는 호텔로 들어가 이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짧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아랫배에 힘을 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자 갑자기 한 한국인 학생이 다가오더니 저에게 어디가 불편하냐며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힘겹게 아랫배를 부여잡고 화장실이 급하다는 말과 함께 길거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학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왜 당장 들어가지 않냐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경주 도심의 길거리 곳곳에는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화장실이 수십 개나 설치되어 있었고, 저는 그 건물들이 설마 화장실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있던 화장실 건물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전통 건물 특징을 살린 고급진 한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 바로 옆에는 간단한 샤워를 할 수 있는 무료 샤워실마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코에서는 이러한 길거리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한국 돈으로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내야 되기에 저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의 길거리 화장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더군요. 심지어 프랑스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했을 때에는 길거리에 단 하나의 화장실도 보이지 않아 산속으로까지 들어가서 일을 해결했던 적이 많았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공용 인프라 시설이 너무나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인 학생의 안내를 받아 처음 들어간 공용 화장실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길거리의 평범한 화장실처럼 보였던 그곳은 내부가 비싼 대리석과 LED 불빛으로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심지어 공용 캠핑장과 마찬가지로 세면대에서는 따뜻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쨌든 배가 너무 아팠던 저는 구경도 잠시 팀원들에게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고 화장실 내부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에 앉자마자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워야 될 변기는 어째서인지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옷도 입지 못한 채 변기의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공용 화장실에는 체코에서는 비싸서 사용해보지도 못한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최신식 비데였던 것인지 변기 커버가 따뜻하며 온수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변기를 처음 경험하니 그동안 심각했던 복통도 씻은 듯이 사라졌고,
저는 너무나 쾌적하게 마무리를 마치고 한국의 공용 화장실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체코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더라도 내부의 청결함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더러웠던 적이 대부분이었는데 한국은 제가 들어갔던 화장실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실들까지 최신식 비데는 물론 에어컨과 히터 기능까지 무료로 작동되고 있었죠. 한국이 돈이 많은 나라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처음 경험한 한국의 화장실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말았고 곧바로 다른 스카우트 팀원들을 불러 한국의 화장실을 구경시켜줬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다른 팀원들도 어떻게 공용 화장실에 비데가 있을 수 있냐면서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저는 알 수 없는 뿌듯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스카우트 활동으로 인생 가치관까지 바뀌어버린 저는 지금은 스카우트 리더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건너와 경주 관광단지의 가이드로 활동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많은 나라들 중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기에 저는 열심히 노력해 경주를 홍보하는 외국인 가이드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유하면서도 최선진국인 나라 한국을 알리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